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제관옆 영화관의 영화관직이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신부님과 함께 사제관념 영화관을 지키고 있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녹화일을 기준으로 배우님과 함께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우리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배우님? 이미 구독자 여러분한테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고 이 일이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과분하게도 연출을 맡은 단편 영화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의 촬영을 어제부로 마쳤는데요. 이 영화의 PD를 우리 비비안나 배우님께서 맡아주셨거든요. 이미 제 첫 단편 영화의 주연 배우셨잖아요. 저의 두 작품 모두에 깊이 관여해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제가 부족한 연출자임에도 두 영화 모두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비비안나 배우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고마우시다면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뭘까요? 평소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일이 거의 없으신 배우님이셔서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 촬영한 영화를 후반 작업을 마치고 완성이 되면 저희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공개를 하면 어떨까요? 이게 마치 제가 공개를 하고 싶어서 짜고 친 듯한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겠는데요. 홍보국 차원에서 허락을 해주시거나 허락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구독자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위기처럼 느껴진다 하면 제가 부끄러움과 쑥스러움 무릅쓰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부님의 연출작을 우리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사제관념 영화관에서 상영할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오늘의 상영작은 윤관 감독님의 2016년작 우리들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보이는 이 함축적인 타이틀이 영화를 향한 기대감을 더 키워주는 것 같아요. 영화 우리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는 학교 체육 시간에 반 친구들과 함께 피구 시합을 하는 주인공 선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이는 피구 경기를 앞두고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팀을 구성할 때 마지막까지 선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처럼 선이는 반에서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 친구들의 선망을 받는 보라로부터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데 이 지점이 선의 외로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기부터 같은 반 친구가 될 예정인 전학생 지아를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선이와 지아는 여름방학 동안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선은 여름방학이 지나고 지아가 자신의 반이 될 것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반짝반짝한 여름방학이 마무리되고 새로이 2학기가 시작되자 선이는 자신을 멀리하고 보라와 가까이 지내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의 지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전학을 오게 된 지아가 여름방학 도중에 단란한 선의 가정을 마주한 이후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선이를 멀리하게 되었고 개학 이후부터 반에서 주류를 이루는 보라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외면하는 지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선은 또다시 반에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지아와의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선의 그 노력이 불러오는 파장을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스포일러가 될 만한 사안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으려는 신부님의 노련함이 아주 돋보이는 소개였습니다. 이 영화의 연출자인 윤가은 감독님이 구신부님의 최애 감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이미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통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바르덴 형제 감독을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감독님이 구신부님의 최애 감독일까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제관옆 영화관을 시청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감독님을 언급하는 것이 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처사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윤가은 감독님을 저의 최애 감독님으로 꼽고 싶고요. 제가 윤가은 감독님을 최애 연출자로 꼽는 이유는 윤가은 감독님의 작품들의 주인공이 모두 어린이 청소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단편 영화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손님부터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었던 단편 영화 콩나물, 오늘 소개해드리는 윤가은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 우리들과 두 번째 장편 우리집, 그리고 올 10월 달에 개봉하는 신작 세 개의 주인 모두 어른이 아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윤가은 감독님은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시선 안에 담긴 감정을
매우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우리들을 최고의 한국 영화로 꼽았던 봉준호 감독은 2019년 윤가은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우리 집에 대해 우리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윤가은 감독님을 향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에서 이미 증명되었지만 윤가은 감독님은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더불어 아역 배우들을 스크린 위에 살아 숨쉬게 하는 3대 마스터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가은 감독님을 저의 최애 감독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아우를 줄 아는 윤가은 감독님의 능력을 사목자인 제가 본받고 싶어서 감독님을 저의 최애 감독님으로 꼽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가은 감독님의 작품들을 향한 애정을 넘어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처럼 다가오네요. 신부님과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저도 윤가은 감독님이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영화를 계속 연출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공 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은근한 따돌림을 받고 김밥집을 운영하느라 매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당당하려 애쓴 이 선희의 모습이 계속 저는 눈에 밟혔거든요. 특별히 저는 선희가 학원에서 그 자습을 하던 보라에게 용기 내어서 둘이서만 막 이야기를 나누었던 비밀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좀 더 마음에 남아요. 영화는 표면적으로 달라진 지아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 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지아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달라진 선희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 친구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그 주눅 들어있는 선희가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을 따돌리던 보라에게 용기를 딱 내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지아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힘든 학교 생활을 혼자 해왔을 선희가 자신을 대하는 지아의 달라진 태도에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였는데요. 장면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대목이 저는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 선희의 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당당하려 애쓰고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눈밖에 더 들게 되지 않을까, 보라에게 더 큰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중첩되어서 그런지 나중에 이 보라로 인해서 지아와 관계가 멀어졌을 때 보이는 선의 모습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과 지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혹은 지아가 등장하기 이전에 선을 대하는 반 친구들의 태도로 대변되는 어떤 집단 문화, 혹은 어떤 끼리끼리의 문화들에 대한 이 영화의 묘사가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다가도 한편으로는 결국 어린이로만 국한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근래에 자주 이야기가 되었던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시노달리타스의 취지가 교회 안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구조에서 탈피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담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펼쳐진 어떤 하나의 교회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과가 도출된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이 영화의 어떤 의미와 비추어서 본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많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성직주의 맥락, 혹은 신부님들 중심으로 펼쳐지는 어떤 본당 분위기의 맥락을 떠나서 이미 어떤 신자 공동체 안에서, 혹은 신자분들이 속하지 않은 사제단 안에서조차도 끼리끼리의 문화라든지, 혹은 뜻이 맞거나 성향이 같은 이들끼리의 어떤 그룹 지어진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된 것 같아서 우리들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 시노달리타스를 표방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충분히 여러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 보면 신부로서 저도 자유롭진 않지만 거칠게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어떤 사제 회의나 사제 모임 때 마지막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 펼쳐지면은 연차가 높으신 주임신 분들끼리 앉으시고 연차가 낮은 보좌신 분들끼리 앉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 어떤 결이 맞거나 뜻이 맞거나 혹은 연차가 맞는 신부들끼리만 모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물론 그 자체로 저한테도 편하기는 하지만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에는 맞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대화의
내용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중심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좌 신부들끼리 모인 자리에는 보좌 신부들의 중심에서 그려지는 이야기들이 많고, 또 주임 신부님들끼리 펼쳐지는 자리 안에서는 주임 신부님들만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다 보니 신부로서 제가 느끼는 아쉬움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묻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의 동생 윤희가 등장하잖아요. 윤희가 어느 날 친구 연우와 싸우고 난 뒤에 싸운 경위에 대해서 누나인 선희에게 해명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창 싸우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주다가 나중에 연우와 싸우고 났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다는 말을 던지자 이해 못하는 선희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생 윤희가 답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럼 언제 놀아라고 답을 하면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 상황을 마주하는 윤희의 모습이 특별하지 않은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의 마음과 또 그 대사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누나 선희의 마음을 울려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성향과 지향하는 지점과 그냥 즉각적으로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의 차원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를 소외하고 배제하고, 또 반대로 과할 정도로 누군가를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에 대한 일침처럼 다가왔고요. 물론 영화 속에서 선희는 보라와 또 지아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지아를 소유하려 들었고 지아를 자신만의 친구로 만들려고 했던 그 태도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선희 역시도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 안에서 보라와 지아가 보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결국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우리가 선희의 처지에서도 선희를 따돌리던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보라와 지아가 보인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결정적 한 장면과 한 줄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부님께서 뽑은 영화 우리들 속 결정적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영화의 첫 장면인 피구하는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이 장면에서 영화는 피구를 하는 장면 자체를 그리지 않고 선택을 받기 전까지의 선희의 표정에 집중을 합니다. 끝까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팀원을 이렇게 고르는 그 대목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선희의 표정에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조금씩 변화하면서 멋쩍어하는 선희의 모습이 이 영화에서 앞으로 그려질 선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처지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처럼 다가와서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구 시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선희가 금을 밟았다는 이유로 아웃이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희는 계속해서 아웃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보지도 않고 선희의 말보다 그 선희가 금을 밟았다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더 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선희의 주장을 묵살하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왔고, 이 역시도 앞으로 선희가 반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부터 보여주는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피구라는 종목이 배우님께서도 학창시절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른이 돼서 다시 곱씹어 보니까 굉장히 잔인한 스포츠구나. 팀 선정부터 아웃이 되고 공을 맞고 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이 경기의 규칙들이 소외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배제되기 쉬운 어린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스포츠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목하는 과정 안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피구를 하면 안 되겠다.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피구를 하는 스포츠는 웬만하면 자중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갖게 하는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장면으로 다가와서 인상 깊게 본 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 저는 지아가 선희의 동생 윤을 찾아주는 그 횡단보도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지아가 학원 친구가 윤을 찾아줬다면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동생을 데리고 선에게 손을 흔들고 있을 때 선희를 왕따시키던 보라가 등장하잖아요. 지아에게는 한없는 웃음을, 선에게는 되게 소리 없는 질타를 퍼붓듯이 차가운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데요. 마치 제 스스로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도한 그 목격자의 마음처럼 그 횡단보도 장면을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봤던 순간이었는데요. 어린이들의 굉장히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들 영화는 그 아이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어른 세계의 축소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입니다. 일상 안에서는 제 자신이 선의가 될 때도 있고 또 보라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우리들이라는 영화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어른들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도 되어준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님께 노래 한 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새벽공방이라는 가수가 부른 어른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곡의 작곡가가 이 영화 우리들을 감상한 후에 영화 속 선의와 지아의 사연을 모티브로 삼아서 어른의 관점에서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을 인상 깊게 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처럼 다가올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신부님께서 영화 우리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저의 한 줄 평은 우리들 더하기 우리들은 결국 우리라고 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단어 자체도 복수형이고 다수를 상징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들자가 붙는다는 게 굉장히 이 순간 낯설게 다가왔어요. 예전까지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라는 그 표현, 우리들이라는 그 어떤 집합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표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표현이 이 우리에 속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우리들 안에 들어오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들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우리는 결국 계속해서 우리로 합쳐지고 우리로 합쳐지고 우리들로 합쳐져서 결국에는 구분과 소외와 배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집합체로 완성이 될 수 있을 때 그 본연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수식적인 한 줄평을 정해봤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당신 편에 당신은 있나요? 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공감을 크게 한 게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같지만 우리 어른들의 세상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영화가 저는 결국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존감을 갖게 되지만 우리 어른들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서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 혹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헐뜯는 일이 다반사라고 그런 게 요즘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 내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저는 그 출발점이 자존감이라는 것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좀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영화가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오늘도 배우님과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체리 향기입니다. 다음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